자, 인하부중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10강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실시간 원격 수업이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원격 수업 아마 듣고 이제 강의를 들을 거예요. 원격 수업 있는 날에는 강의를 그렇게 길게 선생님이 올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수업도 짧게 할 겁니다. 짧고 대신 중요한 부분만 딱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도 그동안은 혁명이라든지 민족운동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좀 공부했는데 조금 패턴이 바뀌는 그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큰 제국주의의 흐름으로 아마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의 흐름과 제국주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계사 뒷부분은 이제 그 제국주의의 어떤 폐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암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이전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흐름이,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시기, 바로 이 시작이 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국주의의 등장 부분을 공부할 거고요. 이 제국주의의 등장에는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사실 그냥 한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가 그동안 앞서 봐왔던 것들이 다 배경이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제국주의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이 제국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제국주의를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 성격을 또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 풀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제국주의 출현.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우리 막 마인드맵 그렸을 때 끝에 결국에는 제국주의 탄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전의 흐름을 우리가 막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19세기 이전, 즉 뭐 한 17세기 요 시기부터 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계몽주의에서 경제적인 혁명에서 산업혁명, 정치적인 혁명에서 시민혁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고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도 등장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시민혁명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나타나게 했고 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떤 프랑스, 영국, 또 독일, 이탈리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에서 각각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흐름 속에서 이제 근대적인 시민국가가 등장을 하고 국민국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시민이라는 개념이 정착이 되고 국민이라는 개념이 정착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대량 생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냐, 자본주의는 독점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즉 뭐냐면 자본주의는 물건을 사고 거래하고 이런 시장 경제 구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한 국가가 등장을 하고 국민국가가 등장을 하고 강대국이 등장을 하면서 물건을 갖다 팔고 물건을 원료를 사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고 그 나라의 독점으로 내가 물건을 계속 원료를 계속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우리 식민지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거기서 계속 필요한 원료들을 값싸게 가져오면서 본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물건을 갖다 팔 수 있잖아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독점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 A라는 국가가 있어요. 강대국 B라는 국가가 있어. 근데 약소국 C라는 약소국이 있어.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A도 여기서 원료를 가져오고 싶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B도 여기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원료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예요. 만약에 A가 이 C라는 약소국을 먼저 선점을 해서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어 놨으면 B는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고 이 C에 있는 원료들을 A가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빨리빨리 먼저 이런 원료가 많은 이런 국가들, 하지만 힘이 없는 그런 국가들을 선점하는 게 이들 강대국들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국주의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깃발 딱 꽂아버려. 이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럼 B는 가만히 있나? 아니지. B는 힘을 길러가지고 A랑 전쟁해서 A 물리치고 C 가져와야지. 요런 구조. 그러기 때문에 왜 전쟁이 많아지고 이 전쟁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지고 또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단순히 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탱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규모의 전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과연 제국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 제국주의라는 거 하는 걸까? 자, 제국주의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자와 약자가 존재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강자와 약자. 즉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약육 강식의 구조.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그래서 약한 애는 맨날 강한 애한테 당하고 살아.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경쟁 속에서 적자 생존. 경쟁 구조 속에서. 그치. 강한 자가 또 강한 자와 만났을 때는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돼. 적자 생존. 적을 물리치고 생존을 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제국주의라는 것이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주의가 왜 발전됐는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죠. 자본주의가 발전한다. 즉 결국에는 경제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힘드니까 바깥의 나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고, 값싼 원료를 가져오고, 보면 값싼 원료를 비싸게 가져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강대국과 강대국이 교류를 하면 값싸게 가져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서로 국력이 비등비등하면, 그러니까 약소국으로 가서 야 이거 보니까 너가 100원에 팔라고 하네. 야 그냥 10원에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그럼 10원이면 남는 것도 없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해? 확 갖다 우리가 전쟁해? 어디 나라 한번 우리가 폭파시켜줘? 이러면 깨갱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값싸게 원료를 공급받고 싶고 또 상품이 만들어지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강대국이 물건을 C에서 원료를, 여기 약소국 약한, 약해.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약소국이 여기는 뭐 완전 배에 왕자 있어 막. 화나 있어 막.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깨갱 하고 있는 여기 깨갱 뼈밖에 없는 얘한테 야 원료 값싸게 팔아. 그래서 원료를 값싸게 팔았어. 그럼 원료를 값싸게 갖고 와서 여기서 대량 생산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물건들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값싸게 원료를 갖고 오고 물건을 비싸게 팔아요. 이런 양아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상품 판매, 그리고 자본 투자, 돈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A국에서 막 물건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인구가 많아지면 그 인구가 많은데 그 인구를 수용하기 이제 땅덩어리 좁고 하니까 이제 이 약소국으로 가는 거야. 투자자들이 가는 거야. 경제 공장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또 사람들이 이동해. 그럼 그 이동한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 또 여기서 공장 짓고 여기 있는 원주민들 노동력 값싸게 이용해가지고 이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 운영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과잉 인구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침략을 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배경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식민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강대국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그럼 첫 번째, 물건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해. 그 원료를 값싸게 가져올 약소국들이 필요해. 그 약소국, 값싼 원료를 가져왔어.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 그 많이 만든 물건을 이제 갖다 팔아야 돼. 또 갖다 파는 거 어디다 팔아? 또 그 약소국에 팔아. 약한 국가에 판다고. 값싸게 원료를 갖고 와서 비싸게 물건을 팔아. 또 우리 원래 강대국에서 막 인구가 막 증가하니까 그 약소국들로 인구를 보내서 투자하라고 보내서 거기서 또 공장 짓고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제국주의 모습들인 거죠. 제국주의 모습이고 그 제국주의 모습 속에서 식민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국주의 성격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국주의 성격은 여러분들 학습지, 그리고 학습지 없으면 선생님 옆에 화면을 한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보이죠? 제국주의 성격을 설명한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학자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이제 정치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윈 하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다윈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은 크게 진보하고 있다. 이는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유럽 이주민들이 만든 적자 생존의 결과이다. 아, 그래. 결국엔 이 적자 생존, 즉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마련이 되고 그런 구조 속에서 나라가 성장하는 거야. 즉 이런 제국주의 흐름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를 이 찰스 다윈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빌헬름 2세요. 빌헬름 2세는 이제 독일의 황제예요. 그래서 독일의 문명의 선봉에 서 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문명을 전파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 우리가 문명을 전파하고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는 러시아가 빼앗지 못하게 우리가 가서 먼저 선점하자. 중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독일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 또 침략을 해서 제국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하면 혹시 여러분들 뭐가 유명하죠? 독일 하면 맥주가 되게 유명해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맥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하면 혹시 중국 맥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들어봤을 만한 칭따오라는 맥주가 있어요. 선생님도 가끔 맥주를 마실 때 칭따오 맥주도 좋아하는데, 그 칭따오라는 지역이 독일이 침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맥주들을 막 만들고 거기서 맥주에 대한 기술들이 전파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또 그것들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들어온 기술 전파해줬던 그 지역에서 칭따오 지역에서 지금 중국 칭따오 맥주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거 다 제국주의의 어떤 잔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나 러시아가 못 뺏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야? 빨리 가서 먼저 선점해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제국주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나폴레옹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한단 말인가?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 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흑인들, 노예들, 이런 것들 다 내 아래, 즉 우리 백인들이 이들이 미개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통치하고 알려줘야 돼. 다 무슨 흐름이야? 다 제국주의 흐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실 로즈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은 넘쳐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영토를 개척해야 된다. 또 공장에 생산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다. 방금 얘기했던 거 다 나왔죠.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 제국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구 과잉, 그래서 인구 보낼 땅이 필요해. 따라서 침략해야 되는데, 그 침략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런 모습들. 또 상품 많아, 팔아야지. 누구한테 팔아? 또 약소국에 팔아.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강압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막 침탈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들을 우리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라는 식의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즉 이런 제국주의의 모습들이 좀 왜곡되고 또 잘못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이런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제국주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노트라고 돼 있는데 문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한 30초간 한번 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자, 풀었죠? 한번 다 같이 정답 한번 외쳐볼까요? 몇 번이지? 다 외쳤죠?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풀어서 몇 번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한 사회 이론이다.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사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기 때문에 무슨 이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적자 생존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인종과 국가 간의 경쟁에도 적용하였다.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 그리고 이걸 사회에 적용을 시켰고 사회에 적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경쟁에 적용을 시켰다. 즉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그런 모습들 다 뭘 설명하는 이론이죠?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빼고는 다 옳다라는 소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약육강식을 주장하였다. 방금 설명했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렇죠. 제국주의 연결해 보시고요. 자, 2번 마르크스가 주장하였다. 마르크스? 그죠? 오늘 수업에서 마르크스 나왔나요? 안 나왔죠? 마르크스 언제 나왔어? 그렇지. 우리 예전에 자본주의 했을 때 자본주의 반대로 사회주의를 등장시킨 사회주의 이론가였던 마르크스가 있었죠. 그래서 2번은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3번 제국주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맞죠. 제국주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던 이 이론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제국주의 어떤 성격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강의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열강의 어떤 식민지를 침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이 굉장히 적용이 되었고요. 이 제국주의의 사회진화론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4번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5번 유럽인의 인종적인 우월함을 주장하였다. 아까 우리 잠깐 설명했죠. 누구였죠? 그죠?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이런 흑인들을 통치할 난 백인으로서 우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인종적인 우월함을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이 이론은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다윈의 진화론 그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했던 사회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국주의 하면 또 사회진화론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진화론 자체는 인간에게 적용하는 건데 그 진화론을 사회에도 적용을 시켜서 결국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사회도 강한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제국주의 기반이 됐던 이론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0강 제국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제 세계사 뒤에 공부를 할 때 그때 기반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제국주의의 이 제국주의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지, 각 나라가, 강대국들이 어떤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침범하면서 그렇게 강탈하고 약탈했는지 각각의 사례들을 좀 보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제 어떤 침탈을 당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 어떤 제국주의의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프라인 강의가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때도 여러분들 교과서 꼭 준비하셔가지고 수업 따라올 수 있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10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